수령평가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학년 9반 같은 경우는 11월 29일 화요일 4교시에 진행을 하고 나머지 반들은 11월 28일 28일 월요일부터 11월 30일 수요일 사이에 이렇게 수업이 논술형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1월 30일에는 3학년들 행사가 있어서 체육관은 우리가 못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이때 정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다 들었던 것들이라 알면 되고, 자, 그럼 설명을 할게. 혹시 지민아, 지금 프로 6인제, 동호인 9인제 화면이 뜬 게 보이니?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 대구 설명. 그 프로는 6인제, 동호인은 9인제인 거 얘기를 여러 번 했죠. 이유는 이 프로 아마추어 차이가 이 코트를 얼마큼 커버하냐 차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프로는 6인제. 동호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큰 차이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리베로의 유무예요. 동호인에서는 9인제이기 때문에 딱히 리베로라는 포지션이 없어.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만, 이 선수만 하얀색으로 입고 있죠? 이게 리베로라는 포지션인데 이건 이따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스코어는 여러 번 말했을 거야. 1부터 4세트는 25점, 5세트는 15점으로 진행이 되는 거 알고 있죠? 랠리 포인트라는 것은 뭐죠? 랠리 포인트는 이긴 팀이 서브와 득점을 모두 가져간다. 이긴 팀이 서브만 가져가는 거 있어. 득점은 안 가져가고. 그죠? 이런 게 이제 뭐 예를 들어 탁구가 그럴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매치 포인트라고 하거든. 매치 포인트 제도. 단 배구는 어떻게 되죠? 랠리 포인트 제도다. 랠리 포인트 제도란 이긴 팀이 서브와 득점을 모두 가져간다. 자, 그리고 1부터 4세트는 25점, 5세트는 15점이라고 했지. 만약에 경기가 3대 0이나 3대 1로 끝났어. 그러면 5세트를 안 가죠. 그런데 만약에 2대 2로 돼서 5세트가 갔다. 그러면 15점까지만 진행이 된다. 당연히 듀스일 경우는 그 뒤에 쭉쭉쭉쭉 또 경기가 진행이 되겠죠. 그럼 기본 규칙입니다. 배구는 최대 3번까지만 칠 수 있죠. 4번을 치면 파울이다. 파울 명칭은 뭐다? 포히트.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블로킹은 터치에 포함이 안 된다. 상대방의 공격을 한 게 우리 선수의 블로킹 한 거에 맞고 위로 턱 올랐어. 그럼 그때부터 다시 3번의 기회가 있다. 요거 이해하면 되고, 요건 당연히 알죠? 한 명이 연속 2번 터치는 할 수 없다. 는 거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손 위에 V 터치 가능하다. 맞죠? 발이나 뭐 머리나 뭐 어깨나 허벅지 어디나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일단 경기 중에 만약에 예시 질문에 우리 팀이 발로 차서 넘겼는데 발로 차서 넘겼는데 파울 판정을 받았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파울이 아니죠? 손 이외에 어느 부위 터치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역시 한 번으로 치고 단 서브는 손으로 해야 돼요. 요것만 좀 알아두면 돼. 그래서 손 위에 부위 터치 가능하다. 알고 있으면 되고, 방금 말한 포히트 파울 있죠? 네 번째 터치할 경우는 포히트 파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캐치라는 게 있는데, 캐치는 공을 손으로 잡는 거. 손에서 머문다, 잡는다. 이거는 주로 우리가 수행평가를 받던 오버토스 할 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잡으면 안 돼. 다음, 네트 관련 파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터치 네트, 하나는 오버 네트 두 개가 있어요. 터치 네트를 네트 터치라 해도 맞습니다. 오버 네트를 네트 오버라 해도 틀렸다 하긴 애매한데 아무튼 네트를 뒤에 넣고 발음을 하기 바랍니다. 터치 네트, 오버 네트. 터치 네트는 신체 어느 부위가 닿으면 파울인 거고
오버 네트는 신체 어느 부위든 네트를 넘어가면 파울인 거고. 자, 그런데 네트 터치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버 네트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뭐다? 첫 번째는 블로킹, 두 번째는 스파이크의 팔로우 스윙은 예외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블로킹을 할 때 네트 위로 손을 그냥 들고 있으면 공이 맞고서 나가겠죠. 그래서 블로킹도 강력한 공격으로 쳐서 네트 아래쪽으로 손을 넘겨야 공이 상대 바닥 쪽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 오버 네트는 블로킹과 스파이크의 팔로우 스윙은 예외가 된다. 이 두 가지 차이점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지션이에요. 포지션은 기본적으로 네트가 있으면 여기 네트가 있고 여기 어택 라인이 있다 칠게요. 그럼 이쪽으로 바라보죠. 이쪽으로 바라봤을 때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라봤을 때 여기는 어디죠? 왼쪽이죠. 바라봤을 때 여기는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나온 페이지대로 지금 여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됐죠? 왼쪽에 있죠. 그럼 뭐다? 레프트 포지션. 레프트 포지션은 여러분들이 스윙평가 스파이크 연습할 때 주로 레프트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하죠. 약간 가운데서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김연경 선수가 주 공격수이면서 오른손을 쓰기 때문에 레프트 공격수고 오른손잡이가 유리하다. 레프트 같은 경우는 수비 가담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되게 살림꾼 같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자, 반대로 라이트죠. 라이트는 어떻게 했어요? 네트를 바라보고 어디 있다?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고 아까 레프트가 오른손잡이였죠. 그러면 라이트 포지션은 왼손잡이가 유리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측 공격을 담당하고 자, 주로 라이트 공격수는 수비 가담 비중이 적어요. 오로지 공격만 되게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축구로 치면 이제 스트라이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점수를 따줘야 되는 그런 부담감은 않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몸값도 비싸요. 그래서 다음 가운데 있죠. 가운데 있는 센터. 센터는 가운데에서 뭐 할까? 그렇지. 블로킹 주로 합니다. 그리고 블로킹을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키와 점프력이 되게 중요해요. 물론 공격도 잘 합니다. 근데 공격보다는 어떻게 보면 블로킹 아니면 수비 역할을 더 많이 해. 그래서 이 센터 같은 경우는 강력한 공격보다는 키와 점프력이 더 중요하다. 블로킹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터입니다. 세터는 여러분들 스파이크 스윙 평가할 때 우리 아빠는 임병원 선생님, 뒤에는 내가 이렇게 공을 올려주죠. 그 역할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되게 좋은 공이 오면 치기가 편하고 공이 안 좋으면 치기가 어렵지. 이제 그 역할을 세터가 하는 거야. 세터는 정해진 자리는 없습니다. 다른 선수들에게 공을 토스로 연결해주는 역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 메이커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플레이 메이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구는 투수 노름이고 배구는 세터 노름이고 야구에서 몸값이 비싼 선수가 있죠. 홈런왕 예를 들어 홈런왕 4번 타자랑 또 누구? 투수. 요 두 개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배구도 세터와 공격수 이렇게 두 포지션이 가장 몸값이 세요. 리베로가 몸값이 막 세진 않아. 하지만 리베로도 되게 중요하지.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2월 말에 경기를 하죠. 반대한 경기를 할 때도 이 세터가 잘하는 반이 있는 팀이 많이 유리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담당 쌤들한테 많이 알려달라고 얘기 많이 하세요. 다음 마지막 리베로입니다. 리베로는 여기 뒤에 있죠. 리베로가 여기 앞쪽에 있을 일은 잘 없습니다. 수비 전문 포지션이다. 코트 위의 리베로는 한 명이다. 유니폼을 다르게 입는다. 이거는 수비만 해야 되기 때문에 심판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니폼을 다르게 입고 오로지 수비만 가능하고 공격은 불가능하다. 이게 팩트입니다. 다음은 요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여기서 봤을 때 자, 분홍색인데 하얀색 유니폼 입고 있죠? 흰색 입고 있는데 남색 입고 있죠? 이 선수들이 리베로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경기 볼 때.
자, 그러면 리베로가 할 수 없는 거 뭐? 첫 번째, 서브. 서브는 왜 안 된다? 서브는 득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일단 공격을 못 하죠. 공격이라는 건 서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걸 못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서브를 못 한다. 두 번째, 리베로가 할 수 없는 플레이. 후위에서의 공격. 공격 당연히 안 된다 그랬죠. 후위에서 공격 안 되는 경우는 득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안 된다. 세 번째, 할 수 없는 플레이. 어택 라인 안쪽에서의 오버토스. 자, 어택 라인 안쪽에서의 오버토스는 공격을 하기 위해 완전 좋은 어시스트를 해주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리베로는 여기 안쪽 이 어택 라인 안쪽을 전위라 하거든. 전위에는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잘. 하지만 오버토스 아니고 언더 토스는 가능해요. 왜냐면 언더 토스는 수비의 행위거든. 수비니까. 수비한 거니까. 언더 토스로 이렇게 공을 올려줬는데 그거를 스파이크 했어.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오버 토스. 어디서? 어택 라인 안쪽에서. 어택 라인 안쪽이라 하는 건 어디다? 전이다. 전이다. 요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배구 수업을 들었다 하면은 로테이션이라는 거를 알고는 있어야 돼. 우리가 실제 게임 중에 로테이션을 할 일은 없거든. 되게 복잡해서.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로테이션은 언제 하냐? 상대편의 서브를 가져오는 팀이 한다. 상대편의 서브를 가져올 때. 자, 우리가 득점이 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언제죠? 우리가 서브권을 가진 상태에서 이길 때랑 상대편이 서브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겼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상대가 서브권을 가졌는데 상대가 이겼으면은 우리가 진 거지. 그지? 우리가 서브권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가 이겼어. 그럼 우리 또 진 거지. 그런데 일단 상대편의 서브를 가져올 때가 로테이션을 한다. 자, 여기 1번 왜 빠져 있냐면 1번 자리 선수가 뭘 한다? 서브를 한다. 이것도 규칙입니다. 왜 그래야 되죠? 그게 아니고 규칙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네트를 바라보고 오른쪽에 뒤쪽에 있는 선수가 서브를 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되게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본으로 배구 수업을 들었다면.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 여기서 1번 선수는 뭐 한다? 이 자리에 1번 자리에 있는 선수가 서브를 한다. 이거는 왜? 규칙이 그렇습니다. 다음, 로테이션은 시계 방향으로 합니다.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로테이션 네 글자지. 로테이션 네 글자입니다. 시계 방향 네 글자입니다. 시계 방향이랑 반시계 방향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알았지? 자, 로테이션은 네 글자고 시계 방향도 네 글자니까 시계 방향이구나. 자, 그럼 뭐죠? 시계 방향은 이렇게 돌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1번 선수가 서브를 했어. 졌어. 우리가 졌어요. 로테이션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그런데 다음 포인트에서 우리가 이겼어. 그럼 로테이션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이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 선수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오기 때문에 다음 포인트에서는 2번 선수가 서브를 한다. 이게 상식입니다. 상식. 자, 로테이션은 시계 방향으로 한다. 언제 한다? 상대편의 서브를 가져오면 한다. 자, 그러면 우리 팀이 서브를 했는데 득점을 해서 공격 유지가 됐어요. 그럼 로테이션 안 합니다.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 봅시다. 자, 이 상황. 1번 선수가 뭐 한다 그랬죠? 서브 한다 그랬죠? 근데 이 상황에서 졌어. 근데 다음 포인트에서 상대의 서브에서 우리가 이겼어. 그럼 어떻게 됐죠? 2번이 여기 왔죠. 2번이 이제 뭐 한다? 서브한다. 그래서 1번 자리 선수가 서브한다. 1번 자리 선수는 어떻게? 네트를 바라본 상태에서 오른쪽에 뒤에 있는 선수가 1번 자리 서브한다. 이것만 반드시 이해해 주세요. 자, 이거 볼게요. 다음 1번 자리에 있는 선수 누굴까요? 1번 자리 선수 뭐 한다고? 서브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네트를 바라본 상태에서 오른쪽에 뒤쪽에 있는 선수, 이 선수가 1번 선수다. 1번 선수 뭐 한다? 서브한다. 자,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번 자리 선수는 뭐 한다고? 1번 자리 선수는 서브를 한다.
네트를 바라보고 오른쪽에 뒤쪽에 있는 선수가 1번 자리에 있다. 자, 로테이션이 되면 어떻게 되죠? 요렇게 뭐 시계 방향이다. 요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에요. 자, 똑같은 말이에요. 한 번 더. 봐봐. 우리가 득점을 하는 경우는 네 가지의 케이스가 있어. 첫 번째, 서브권이 있던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서브권이 주어질 때는 뭐죠? 우리가 이긴 거지. 이때는 로테이션을 안 한다. 서브권이 있던 상황에서 상대한테 넘겨줄 때 이거 진 거지 우리가. 그럼 당연히 로테이션 안 한다. 서브권이 없던 상황에서 다시 상대가 할 때 그럼 뭐죠? 또 우리가 진 거지? 역시 로테이션 안 한다. 자, 마지막. 서브권이 없던 상황에서 서브권이 주어질 때 그럼 뭐죠? 우리가 서브권도 가지고 오고 득점도 가지고 오고 로테이션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첫 페이지로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평가, 논술형 수행평가를 보는 날은 요 11월 28일 월요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요 사이에 이루어지고 필요한 페이지들은 여기 이렇게 동영상으로 업로드를 해 놓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보고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